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왜 기후위기와 DX가 관련이 있고 DX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네, 이 영화를 보면 안 보신 분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이 영화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지방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혜성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의 이름이 붙어요. 그 혜성에. 근데 혜성의 궤적을 보니까 6개월 뒤에 지구하고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구하고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그래서 한 10km 정도 반경의 혜성인데 이게 충돌을 하게 되면 지구는 그냥 뽀개진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아시겠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얻어지는 그 코미디인데 그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6개월 뒤다. 방송에 나가서 지금 6개월 뒤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앵커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영화의 끝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도망을 갑니다. 다른 행성으로. 어찌어찌. 근데 그 행성에 빨개 벗고 나타나가지고 그 행성에 있는 무슨 생명체한테 물려 죽는 게 끝이에요. 참 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에 위기가 왔다. 그것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30개월이라고 얘기해요. 30개월 남았다. 그 이상 이제 그렇게 가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IPCC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워드 바이 워드로 만장일치로 그 합의한 결과물만 지금 IPCC 보고서에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변화는 일단은 식량 문제도 걱정이 되고요. 사회적 혼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그것을 안정화시키려고는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 또 행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뭐 전쟁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아무튼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IPCC 의장님이 우리나라 분이시더라고요. 이회성 의장님이. 결국 1.5도 방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IPCC 6차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 바로 탈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탈성장. 이거는 1970년대부터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이거 문제가 있다. 계속 성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면서 결국은 숙주인 인간을 죽이는 거 자본주의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논조가 있어 왔죠. 또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IPCC 보고서에서 디그로스라는 탈성장이라는 용어를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경제성장이라는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상식 이거를 다 깨지 않으면 이 문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쪽에서는 줄인다는데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총량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탄소감축위원회 평가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요. 연세대학교 이승복 교수님 제로에너지를 평생 연구하셨던 제로에너지 빌딩을 연구하셨던 이승복 교수님이 이제 정년을 맞이하셨어요. 내년에 올 8월인가 정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약간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로에너지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에너지 총량은 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환경운동을 하시는 에코만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가 옆에서 맞습니다 교수님. 학교에서요 에너지 줄인다고
텃밭 가꾸고 재활용하고 막 그러는데요. 식당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인덕션으로 학생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황영국 교수님 오셨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과연 탄소를 줄인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총량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를 줄인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한 어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인식을 전 세계 시민들이 다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저희 탄소감축위원회 출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한 어항 속에 있어. 여러분, 자동차를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자동차 끼어들 때 차를 쳐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빨리 코를 박아야지, 끼어들 때.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법이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한 대씩 양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게 뭔가요? 문명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인류가 또는 우리 사회 수준이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 이해한 거죠.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코를 먼저 박고 내가 먼저 빨리 가려고 툭 튀어 들어오면 또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대씩 양보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문명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기아로 허덕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의 인류 문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인류의 문명이다. 이것이 내가 남는 것을 저 사람들 줘서 저 사람들이 풍족하게 풍족은 아니더라도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고 라는 형태의 문명의 업그레이드 없이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라드 다이아몬드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도 이제는 피도 흘렸고 땀도 흘렸고 이제는 생명화 시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탄생을 해서 막 커요. 자라요. 그럼 엄마들이 막 먹입니다. 빨리빨리 쑥쑥 자라라고. 다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때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립니다. 저는 인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왔다. 성장한 육체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 아니냐? 이건 제 아주 비약적인 주관적 판단입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 왔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지적인 성장이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육체로만 평가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적 능력, 인간성, 네트워크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적인 문화 수준, 문명의 수준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미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이 정신들 차려라. 팬데믹도 보내고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치가 어디서 창조되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아니죠. 현실 세계는 이제 관리 대상인 거예요. 더 먹으면 살찌고 성인병 걸리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사이버 세상에서 엄청난 지적 합의 또는 지적 창조가 일어나서 이 현실 세계를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몸도 편한 거잖아요.
그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DX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관리돼야 되고 무형 세계는 무한히 확장돼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메타버스 세계, 디지털 세계는 이제부터 마구마구 커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지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가 최적화돼야 된다. 이런 구조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지구의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무형자산은 우리 GDP에 반영이 잘 안 돼 있어요. 지표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려고 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뭘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처럼 안 써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DX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행동을 가속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SNS를 통해서든 DX를 통해서든 뭔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은 탄소 배출에 대한 보상을 하든 뭔가 DX를 통해서 기후행동을 가속화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뉴노멀을 추가해야 됩니다. 뉴노멀.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했어 그러면 돈 많아 좋은 위치가 있어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한 경제 발전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하고 싶은 일, 본인이 뜻하는 일,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사회적 가치가 변했을 때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그 많은 소비들이 의미 없어지는, 무의미해지는 아마 이런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노멀을 엄청난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노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이것도 DX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공영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인류 공영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조상이 만들어준 사명이에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을 같이 홍익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적 사명도 부여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지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 발전하는 인류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늦을지 몰라요.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뉴노멀을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아주 작은 액션들이 큰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직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